네, 안녕하세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하위 종목들 준비된 건 없고요. 가볍게 좀 산보하는 느낌으로다가 종목들의 이슈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좀 저와 같은 이제 2030 세대가 선택하신 종목들로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요. 종목들의 좀 면면을 보아하니까 좀 재밌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특히나 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3위의 AMC가 있죠.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할 정도로 이제 AMC는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큰 종목인데요. 저도 몇 달 전에 이런 이제 천하제일 단타 대회에 참여를 했다가 저는 제가 손오공인 줄 알았는데 예선 탈락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2030 세대의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게 순매수 기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동기간 동안 AMC의 수익률이 110%, 그러니까 2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제 큰 수익을 내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미국에 이게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 내에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줄여서는 WSB라고 불려요. 이제 국내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레딧은 이제 DC 인사이드,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는 이제 주식 갤러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WSB가 이제 밈 주식의 본거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게임스톱이나 AMC와 같은 밈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전략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캡처를 해왔었는데요. 이와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열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로빈훗과 같은 이제 거래 어플이 굉장히 잘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레딧과 같은 커뮤니티가 활성화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제2의 제3의 AMC, 뭐 게임스톱 이런 밈 주식이 앞으로도 자주 출연할 것으로 조금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AMC에 대한 이제 본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화관 안에서는 이제 마스크 이용 의무가 좀 철폐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 정상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지만요. 다만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AMC의 실적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OTT 공룡들의 이제 합종 연행과 그다음에 스트리밍 시장의 대유행으로 이제 오프라인 극장과는 여전히 좀 전망이 어두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점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MC 얘기 좀 이제 그만하고 다시 돌아와서 1위 에어비앤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요. 에어버스가 지난주 항공기 기체 이제 목표 생산량을 상향하기도 했었고, 이와 더불어 이제 여행 수요에 대한 회복을 언급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연휴에 여행이 폭발적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공항 이용률이 2019년 대비 75%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뭐 연휴에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행 수요가 뭐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여전한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3월에 조사하긴 자료긴 하지만 이제 UBS가 사람들에게 이제 여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가장 검은 선이 뭐 당장이라도 지금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만큼 여행을 빠르게 당장 가고 싶을 정도로 여행에 억압된 여행 수요가 많다는 점이고요. 이를 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저번 주에 100개 이상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방점은 아무래도 해외여행 쪽일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제한적일지는 모르겠으나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뭐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에어비앤비의 뭐 최대 경쟁 상대인 뭐 익스피디아의 벌보보다 유리한 지위를 좀 선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와 비아디가 사이좋게 4위, 5위가 있으니까요. 전기차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전기차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세금 지원 확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골자는 이제 전기차를 살 때 현재 연방 차원의 $7,50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원책은 여전히 두고 미국에서 제조 생산된 차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2,500를 얹어주고, 거기다가 노조가 있는 기업이 생산한다고 하면 $2,500를 또 얹어주는, 그러니까 총 $12,500의 이제 확대안이 발표가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중에서 대량 생산되는 전기차 중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와 G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방정부 7,500달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캡이 있습니다. 20만 대, 누적 기준 20만 대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테슬라와 GM의 경우에는 2018년에 이미 이것을 넘었었기 때문에 혜택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가결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이 캡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 GM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테슬라의 저격수, 또 어떻게 보면 또 테슬라 따라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기 픽업 트럭 업체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작년부터 IPO를 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 섞인 예측들은 많았으나 이렇게 IPO 주관사까지 선정했다는 기사는 좀 저로서는 좀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얘네들이 좀 받고 싶은 기업 가치가 70 빌리언, 그러니까 78조 원에 육박을 하는 건데요. 이 정도 가치면은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9분의 1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럴 만한 존재감이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판된 차량, 시장에서 보여준 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마존이 이제 2030년까지 10만 대 가량의 전기차 밴을 좀 선계약하면서 좀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도 조금 잘 알고 계시고도 있지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시범 주행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출고된 차량이 없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리비안이 실제로 80조 원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테슬라가 좀 두드려 맞고 있는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조금 억울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2차 전지도 만들고 이제 전기차도 만드는 비와디입니다. 비와디는 테슬라, 도요타에 이어서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00만 대 고지를 넘긴 좀 우수한 기업인데요. 보통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내수용으로 좀 판매를 하는데 홍광 미니 같은 경우에는 모델 3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차량 판매 가격이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저도 마실용으로 좀 차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와디는 내수용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등지에서 해외 수출용으로도 조금 하는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메이저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이제 거의 유일하게 LFP 방식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주행 거리를 개선해서 테슬라 등과 경쟁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이상 대표 해외 주식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가볍게 산보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